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전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구 동규동 김대중 사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과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저 앞에서 현장 책임위원회를 연 새로운 미래는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라며 사저 매각을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아바이 수령으로 만들기에만 골몰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이 김대중 사저 매각이 민주당 세력의 분열을 초래하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지요. 김홍걸에게서 100억 원의 동교동 자택을 사들인 이들은 총 3명인데 동교동 인근에서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 제빵학원을 운영하는 사업가들로 전해집니다. 즉 역사적 공간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맡겨졌다 이런 것인데요. 제2019년 이호 여사가 세상을 떠나자 동교동은 형제간 상속 분쟁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여사는 2017년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에서 동교동 자택은 김대중 이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지자체 등이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금 3분의 1은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형제가 균등하게 상속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차남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이호의 유일한 친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민법상 친아들인 자신이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김홍걸이 자택을 상속받고 차남 김홍업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든 분쟁 끝에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은 김홍걸은 이후 15억 원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몇 년간 애를 먹었고 2022년 동교동 자택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등록문화재는 사적 등 100년 이상 원형이 보존돼야 하는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개항기 이후 문화유산 중에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인데요. 실례로 서관 전직 대통령의 자택 중엔 서울 신당동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과 서울 서교동 최규화 전 대통령 가옥, 그리고 서울 이화동 이승만 전 대통령 가옥 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 사저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어떤 의지의 문제인 측면이 강한데요. 현 여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죠. 자, 이때 보수파 진영에서 굉장한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는데 2022년 조수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동교동 자택 매입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미납한 상속세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정신이니 뭐니 하면서 김대중을 칭송하면서 민주 세력의 정신적 지주로 모셔왔지만 사저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가 오늘 김대중의 삼남 김홍걸과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의 사저 앞에서 피켓 시위에 가까운 현장 책임위원회까지 열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홍걸 전 의원이 DJ 정신과 역사적 유산을 사유화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팔아넘긴 것은 국민 지탄을 받을 만행이라며 사저 매각을 백지화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홍걸이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저 매각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되도록 어떤 논평도 반응도 없이 침묵하고 이재명 전 대표를 아바이 수령으로 만들기에만 골몰한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 지우기에 나섰다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민주당을 동시에 저격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래 측으로부터 공세를 받은 민주당 또한 즉각적인 해명을 내놨는데,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이 상속세 부담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많이 받아 불가피하게 사저를 매각한 것이라며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니다. 당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지도부에서 이 현안을 놓고 토론하지는 않았다라고 인정했는데요. 김대중의 사절을 놓고 우리 진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민주당이나 새로운 미래나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호남 세력이나 모두가 할 말이 없게 생긴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김대중 정신을 외치던 사람 또는 세력들이 정작 김대중의 역사가 사려있는 사저와 관련해 그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게 역설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이죠. 또 정작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소위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금, 후원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사절을 민간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어야 맞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김홍걸은 지난해 7월 민주당 복당 후에 2억 6천만 원 상당의 코인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DJ 사저 상속에 따른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려 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는데, 이 해명은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때도 좀 관심을 가졌어도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김대중 사저 매각 논란으로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할 사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에 힘을 실은 대통령의 언급이었었죠. 이게 실현이 되려면 즉 상속세 감면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서는 거대 야당 즉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들이 정신적 지지로 여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마저 상속세 때문에 처리된 마당에 이를 반대할 명분이 도대체 있기는 한 거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DJ 아들마저 상속세 부담 앞에서 만세 부르고 항복을 선언할 정도라면 민주당도 한번 고쳐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내는 거의 모든 정책적 아이디어에 묻지마식 반기를 드는 민주당, 이번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